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피해야 될 인간상 5가지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요거를 오늘은 꼭 곁에 둬야 되는, 꼭 내가 만나봐야 되는 그런 인간상에 대해서 5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제가 사실 가장 좀 좋아하는 부류 중에 하나인데 비전과 목표 이런 것들이 명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옆에 두거나 그런 환경에 내가 개입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죠. 이미 이런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를 축적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커리어가 높다든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 명확하고 이미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요. 체계적이고 되게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인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배우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술을 한 잔 먹어도 뭐 당연히 실전 얘기도 좀 하죠. 농담식으로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막 아이디어도 생겨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성공적인 어떤 태도, 그다음에 그런 경험, 그다음에 삶을 대하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나한테 전염이 돼요. 그래서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성취감을 준다라는 거죠, 저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목표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도 동기부여를 굉장히 줘요. 목표 달성에 대해서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 같은 걸 받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활활 불타는 거죠. 와,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그래, 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태도가 달라지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것들 이뤘다는 거에 대해서 계획적인 것들, 그 다음에 체계적인 어떤 학습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걸 보고. 뭐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또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서 읽는 거랑 실제 경험담을 듣는 거랑은 굉장히 좀 차이가 커요. 책에서 읽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걸 이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굉장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나도 성공할 수 있구나, 나도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시너지를 막 받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서로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야, 너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있어? 재밌겠는데? 전혀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지 않았으면은 떠오르지 않을 아이디어나 떠오르지 않을 계획이나 떠오르지 않을 어떤 구상 같은 비전 같은 게 막 생겨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최대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친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좋다.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게 뭐 부자가 되려면 부자랑 친구가 되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괜한 말이 아니거든요. 성공을 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어울리는 것들이 사실은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인간상이 비전과 목표가 명확한 사람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이라든지요, 시간이라든지 자기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뭔가 흔들림이 없어요. 불안한 게 안 느껴져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자기한테는 엄격하거든요. 컨트롤을 막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엄청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확 집중하면서 생산성이나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때 막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효율성을 되게 따지기 때문에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굉장히 극대화하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꾸준히 한단 말이에요. 루틴에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30분은 운동을 해야 되고 30분은 뭐 뛰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되고 저녁에 이런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루틴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좀 같이 있다 보면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운동해야지. 저 사람 엄청 운동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면 일단 뭐 몸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에너지가 넘친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들을 보면은 또 닮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럼 또 같이 운동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알게 되는 거죠. 단순히 운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동을 하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어라는 거를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는 안정적인 교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맨날 뭐 새벽에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밥 대충 먹고 그냥 또 회사 가가지고 일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똑같이 돼요. 그렇게
뭐 부러워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뭔가 그때 일어나더라도 내가 오늘 하루에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어라는 거를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새벽에 일하고 늦게 일어나더라도 운동 꼭 가고 일 끝나고도 뭔가를 하는 사람이네라는,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네라는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밤새고 늦게 일어나는 것 자체도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렇기 때문에 밤을 새고 늦게 일어나더라도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더라도 이런 거 꼭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데이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것도 이제 루틴에 관련된 거,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또 썰을 나중에 풀어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루틴 관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또 곁에 있으면은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과 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제력이 좋은 사람.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단기적인 목표를 잘 안 잡아요. 장기적인 목표를 잡아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고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내가 시드머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절제 습관과 자제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야, 돈 벌었으니까 내가 명품 바지, 명품 신발, 명품 가방 하나 사야지. 한 500만, 600만 원 쓰고 400만 원 저금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음 달에 또 1,000만 원 벌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월급을 매달 1,000만 원 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라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낙폭이.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다음 달에 0원을 벌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달에 1억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여기서 30%는 그 소득세 같은 걸로 나가겠죠. 그럼 소득세 같은 걸로 빼고, 그럼 반 정도는 사실 내 돈이 아니라고 보고 따로 모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 반에 대해서는요, 거기서도 쪼개야 됩니다. 반은 저금하고 반은 내가 쓸 거야 라고 하던지. 근데 쓰는 것에 있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 되게 오래 담아놔요. 필요한지 안 한지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장바구니 담아놨는데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러면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장바구니 담아놨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있잖아요. 한 달, 2달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필요 없던 거예요, 나한테.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되는 거였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머지 돈을 또 그냥 저금만 해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주식 같은 데다가. 근데 뭐 넣었다 뺐다고 하는 국내 주식이나 뭐 뭔가 투기 형식의 투자가 아니라 그냥 장기적으로 봐요, 저는. 이거를 나중에 내가 5년, 10년 뒤에 꺼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오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뭔가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제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도 안 흔들려요, 사실은. 바로바로 필요한 게 아니면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있는 거는 다시 안 사요. 요번에 제가 패딩을 하나 바꿨어요. 근데 이전에 입었던 롱패딩이 한 10년 넘게 입은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품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작아져 버렸어요. 못 입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안에 뭘 입고 입으면은 이렇게 막 돼요. 그래서 하나 샀어요. 10년 만에 하나 샀어요. 그런 소비는 해요, 저는. 근데 있는 걸 또 사진 않습니다. 청바지가 있어 안 사요, 저는. 절대로 안 사요. 면바지 있어 안 사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 소비는 잘 안 합니다. 중복 소비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뭐 되게 절제력 있는 소비 습관은 아니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거는 좀 묵혀두고 사는 스타일, 고민하며 사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하는 어떤 종목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되게 단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들어드린 거고요. 뭐 제가 뭐 자제력이 많고 절제력이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로 절제를 하고 있고 자제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요. 나는 막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되게 안정적인 이유가 저런 거구나 라고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절제와 자제를 하다 보면요, 감정도 조절이 좀 되거든요. 참을성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장기적인 목표를 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재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제하고 절제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배울 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인사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요건 조금 생뚱맞죠.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인사성이 좋은 사람들 치고요,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 안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인간관계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애들한테도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모르는 사람한테 무조건 인사하라고 그러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은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있으면 다 인사를 해요. 모르는 사람 다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공손하게 인사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다들 예,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특히 제가 애들한테 많이 그렇게 시키는 이유는 인사성이 밝은 애들 치고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인사했는데도 뭐지?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서로 자동으로 걸러지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게 신뢰도가 높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것에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뭔가 에너지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일을 하면서는 어떤 식으로 더 잘할까? 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까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걸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좀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뭔가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는. 그런 게 풍부한 사람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주변에 인사성이 되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막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 되게 친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애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 치고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 못 봤어요. 저는 좀 인간관계를 유지를 잘하고 주변에 사회적 자본이 좀 있고 인적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사성이 좋은 사람들을 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인사하는 이 한마디 자체가요, 정말로 많은 걸 변화시킵니다. 정말로 저는 좀 경험담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면은 뭔가 좀 따뜻하고 마음이 좀 따뜻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사를 잘하는 거, 본인이 잘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5번째는요, 생명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들. 저번에 얘기했던 거랑 또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죠. 작은 생명조차, 그 다음에 뭐 작은 개미 새끼 한 마리조차 잘 일부러 죽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인간한테 대하는 거 봐도요, 굉장히 호감형들이에요. 대부분. 너무 막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고요. 안 돼, 이거 죽이면 안 돼, 너 죽여서 살인자야, 이러는 거 말고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막 짓이기고 죽이고 뜯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저번에 얘기했었죠. 아예 그냥 바로 그냥 인연 끊는 게 좋다고. 되게 생명을 좀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아름다워하고 막 좋아하고 감동받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정말로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공감 능력이나 배려심 같은 게 좀 생긴다고 해야 되나? 저 사람이 생명을 저렇게 대하고 뭔가 아끼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고 뭔가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 치고 사람한테 막 막대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데 사람을 막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고, 사이코패스들이 사람 죽이기 전에 동물 가지고 먼저 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 배려를 많이 하더라라는 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다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 긍정적이라는 게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도 그런 걸 자주 얘기하거든요. 왜 이게 소중한 거며, 왜 생명을 아껴야 되며, 왜 이걸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느낀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죠. 좋은 인간상을 곁에 둬야 되는. 근데 제가 주관적으로 살면서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한 어떤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인간관계나 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안해드리는 인간상이에요. 가이드라인으로 삼으시고 좋은 인간관계나 좋은 사회적 자본이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나한테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내가 그 긍정으로서 성장함으로써 내가 또 타인에게 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인간상들이 보이면은 잽싸게 캐치해서 배우려고 하고 가까이 두려고 노력하고 이런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사실 인간관계도 다 트레이닝이에요. 한 번에 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이드 삼아서 좋은 어떤 효과가 생기시길 인생에서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